그녀 지수에게 30대는 찬란함보다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계절이었다. 5해라는 긴 시간을 한 남자, 현우와 공유했고 그 안에는 뜨겁게 타올랐던 연애의 불꽃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었던 반절의 냉기도 그리고 다시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린 동거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수의 세상은 고요하고 불안한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현우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오리 농장을 이어받기 위해 혹독한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시의 빠르고 세련된 삶에 익숙했던 그가 흙과 땀을 벗삼아 사는 농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지수에게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결정이었다. 오리 농장은 그들의 사랑을 잇는 끈인 동시에 쉽게 가닿을 수 없는 거리감의 상징이 되었다. 처음 현우가 농장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의 관계는 장거리 연애의 표준을 따르는 듯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현우의 짧은 전화, 피곤함이 역력한 목소리였지만 애정을 담아 보내는 메시지, 영상통화 속에서 얼핏 보이는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비록 함께 사는 달콤함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오리 농장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지수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고 지수는 서울에서 겪는 직장 생활의 사소한 에피소드들로 그의 고독함을 달래주려 노력했다. 오늘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들이 이 더위에 취약하대. 혹시나 해서 온도 체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밤에도 혹시 몰라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 잘 잤어? 현우의 목소리는 땀에 젖은 듯 축축했지만 지수를 향한 걱정은 따뜻했다. 나? 응, 잘 잤지. 오빠는 밤에도 그렇게 나가보고 정말 고생이 많다. 몸살 나겠어. 그래도 우리들은 잘 지낸대. 지수는 현우의 노력을 진심으로 안쓰러워했다. 그녀는 서울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쾌적하게 일하고 있었기에 현우가 감당하는 육체적인 고단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잘 지내야지. 내 미래가 달린 일인데. 아, 그리고 지수야. 주말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우리들이 한창 예민할 때라 자리를 비우기가 좀 그래. 미안해. 현우의 사과는 지수에게 익숙한 레퍼토리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수는 현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다. 농장 일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수가 많고 고정된 일정을 갖기 어려웠다. 오빠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징징거릴 순 없지. 그렇게 그들의 장거리 관계는 이해와 체념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듯했다. 문제는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다. 보통 현우는 아침에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러 가기 전 짧게 잘 잤어. 혹은 오늘도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는 퇴근 후 지쳤다는 내용의 전화가 오거나 최소한 이제 퇴근이라는 문자를 남겼다. 그게 그의 루틴이었다. 사흘 전 아침, 지수는 여느 때처럼 현우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휴대전화 화면은 침묵했다. 농장 일이 바쁜가 보다. 오늘 일찍 시작했나 봐. 지수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잘 잤어? 오늘 일찍 나갔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전송됨 의라는 표시만 떠 있을 뿐 읽음 우 표시조차 바뀌지 않았다. 현우는 메시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 쥐지 않았다. 지수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후 내내 그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지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퇴근 후 그녀는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르, 뚜루르. 통화 연결음은 계속 이어졌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수는 1시간 간격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부터 지수의 가슴은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거워졌다. 혹시 농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오빠가 다쳤나? 아버님은 괜찮으신가?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농장 일은 위험 요소가 많았다. 무거운 장비를 다루거나 급작스러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상황을 전혀 모르니 이 불안감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둘째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여전히 현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현우의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그리고 메시지도 여러 개 보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 괜찮으면 짧게라도 문자 한 통만 줘. 제발. 농장에 일이 생긴 거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탁이야. 하지만 그 메시지들 역시 전송됨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지수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팀원들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지수는 아무에게도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타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 점심시간 지수는 용기를 내어 현우 아버지, 즉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혹시 현우 옆에 있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현우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구나. 현우? 아침부터 오리들 먹이 주고 지금은 약 치러 나갔어. 바빠 죽겠는데.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 네. 저 혹시 현우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휴대폰을 못 보고 있나요? 이 자식이 또 하루 종일 흙 묻은 손으로 폰 만지면 뭐해? 이 더위에 오리들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을 거다. 오리든 사람처럼 에어컨 틀고 살 수가 없잖아. 일 좀 배우려니 정신이 있겠어? 너도 이해 좀 해라. 지금 현우한테 전화할 시간 없으니까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현우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에 안심했지만 아버님의 말투와 상황에 대한 현우의 무책임함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휴대폰을 못 본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흘 동안 휴대폰을 단 한 번도 안 봤다고? 바쁜 건 알지만 문자를 보낼 1분 정도의 시간조차 없는 건가? 현우의 연락 두절은 단순한 바쁨을 넘어 무관심이나 잊음의 영역으로 느껴졌다. 지난 5년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났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단절은 상대방의 상황이 아닌 그들의 감정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현우가 그녀와의 관계를, 그녀의 불안감을, 그들의 사랑을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셋째 날, 지수는 이미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감정을 모두 소진해버린 탓에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허탈감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침묵은 침묵으로 응답했다. 그래, 농장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일 배우느라 감히 휴대폰을 만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일 수도 있지. 지수는 현우의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혹은 최대한 비극적으로 상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현우로부터 온단 한 줄의 문자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현우의 태도가 지수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다. 지수는 퇴근 후 오랜만에 현우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들의 인연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재회 전의 단절 그들은 3년 차에 한 번 헤어졌었다. 그때의 이유는 현우의 방황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현우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지수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자신감 없는 태도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놓아버렸다. 지수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난 지금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그때 지수는 현우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전부였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고 현우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운명적인 재회 1년 후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지수에게 나타났다.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야, 1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매일 후회했어. 그때는 내 상황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게.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빛에 지수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재회했고 그 후부터는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다. 현우는 지수를 위해 헌신했고 지수 역시 현우의 불안정한 과거를 보듬어주려 노력했다. 그 사랑의 결실로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살았던 1년은 그들의 연애 기간 중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장거리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현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아버지는 현우에게 오리 농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끼던 현우는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지수야, 나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오리 농장,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다시 장거리가 될 것 같아. 지수는 현우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의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보냈고 사랑의 힘으로 장거리 연애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수는 지금 이 모든 과거의 궤적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현우의 상황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구나. 처음 헤어졌을 때도 현우의 상황 때문이었고 재회 후 안정되었던 것도 현우의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불안정해진 것도 현우의 상황, 즉 오리 농장의 고된 일 때문이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잃을까 봐 두려웠던 재회 전의 불안감보다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현우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동거 시절,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떠나 찍었던 사진이었다. 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확신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때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지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감정을 담지 않은 객관적인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상황을 모른 채 혼자만의 감정으로 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그들이 5년 동안 쌓아온 인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았다. 메시지 2. 현우. 현우야. 3일째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 아버님께 전화드렸더니 내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 다행이야. 내가 다치지 않고 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했어. 다만 나도 너와 함께 해온 시간이 있으니 내 침묵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주는지 알아줬으면 해. 일 때문에 힘들겠지만 짧게라도 나 잘 있어라는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건지 내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괜찮으니까 연락이 가능한 시점에 짧게라도 내 상태를 알려줘. 내 결정을 기다릴게. 대시 지수 대시. 지수는 이 문자를 보내는데 거의 30분을 고민했다. 감정을 절제하고 오직 상황 파악에만 초점을 맞춘 문장이었다. 그녀는 읽음 표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소파 옆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모든 결정은 현우에게 달려있어.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해. 지수는 그렇게 혼자만의 외로운 밤을 맞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종류의 체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우의 상황이 무엇이든 이 연락 두절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현우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는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혀로 한 개의 잊지 않은 메시지.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시간은 새벽 5시 32분. 현우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에 보낸 문자였다. 프롬. 현우.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문자 보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나쁘게 말하면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난 사흘 동안 우리 떼가 폐사 위기에 처했었어. 구제역은 아닌데 갑자기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집단으로 아프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거의 넋이 나갔고 나도 밤낮 없이 오리들을 돌보느라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아만 놨었어. 흙 묻은 손으로 폰 만질 정신도 없었고 잠깐 쉴 때도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빴어. 내일이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았어. 솔직히 내가 나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방금 내 문자 보고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너에게 불안감을 주다니. 내가 정말 미안해. 상황은 이제 고비를 넘겼어. 우리들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오늘 저녁에는 꼭 너에게 전화할게. 그때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지수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바보같이 굴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잠시 내 생각을 못했던 건 맞지만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오해하지 마. 오늘 저녁에 통화하자. 사랑해. 대시 현우 대시. 메시지를 읽는 지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폐사 위기. 집단 발병. 아버님의 넋 나간 모습. 그녀가 상상했던 바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현우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과 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현우의 상황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현우가 그녀에게 여전히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을 뒤섞은 채 울고 말았다. 그녀는 즉시 현우에게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내 멈추었다. 현우는 이제 막 힘든 고비를 넘겼고 곧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현우의 문자에 담긴 진심을 믿기로 했다. 지수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현우와의 저녁 통화를 상상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현우를 위로해 줄 것이다. 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재회와 동거의 경험은 그들의 관계를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그래, 우리 농장은 극한의 상황이구나. 내가 너무 도시의 삶에 익숙해서 그 심각성을 몰랐던 거야. 그녀는 현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갔다. 그날 저녁 9시 30분. 지수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칠 무렵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현우.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지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 통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 들으니까.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현우야. 괜찮아. 메시지 읽었어. 우리들 폐사 위기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수는 최대한 따뜻하게 현우를 감싸주려 했다. 무사하다니. 우리들이 아직 고비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니지만 가장 심각했던 순간은 지났어. 지수야, 내가 나한테 마지막에 보낸 문자. 그거 보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나는 정말 짐승처럼 일만 했지.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 휴대폰, 솔직히 만질 힘도, 정신도 없었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아버지가 현우야, 우리 농장 망하게 생겼다. 우리들 좀 살려봐라 이러시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 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털어놓았다. 응 알아. 변명처럼 안 들려. 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내 메시지 읽고 짐작했어. 아버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현우야 다치지는 않았지? 너도 몸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 지수는 현우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나는 괜찮아. 밥도 겨우 먹고 잠도 틈틈이 잤어. 아버지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제 하루 종일 몸살로 누워 계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혼자 더 바빴지. 어떻게
아버님 괜찮으셔야 할 텐데. 응, 다행히 약 드시고 주무시니까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지수야, 다시 한번 약속할게. 아무리 바빠도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너에게 메시지를 보낼게.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게. 내가 농장 일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연애는 잠시, 내가 농장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나를 더 많이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헤어지고 다시 만났잖아.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노력할게.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사과와 약속은 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과 서운함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다. 그가 고백한 극한의 상황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오해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었다. 현우야, 나도 노력할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농장 일을 배우고 있는지, 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게. 나도 이제는 바쁘겠지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대신 약속 지켜줘. 내가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버님께 부탁해서라도 나에게 현우는 지금 너무 바빠서 연락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줘. 나도 내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어. 지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내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해. 사랑해, 지수야.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현우야. 힘내. 건강 잘 챙기고. 우리들 잘 돌보고. 나는 여기서 오빠 응원하고 있을게. 그들의 전화 통화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현우는 오리 농장에서 겪은 고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지수는 서울에서 겪은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현우의 삶이 오리 농장이라는 거대한 책임감 속으로 흡수되었듯이 지수의 삶 역시 그 책임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열정을 넘어 서로의 삶과 책임감을 감싸 안는 깊은 이해와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부서진 아트 엇갈리는 책임감, 농장과 미래, 그리고 균열. 지수와 현우는 사흘간의 연락 두절 사태를 오리들의 폐사 위기라는 비상사태로 봉합했다.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황 설명은 지수의 불안감을 잠재웠고, 그녀는 현우의 혹독한 현실을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약속대로 극한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현우, 지수야. 아침 6시 먹이 주기 끝. 지금 비타민 섞은 물 주고 있어. 오늘도 덥다. 저녁에 전화 못할 수도 있어. 사랑해. 현우, 지수야. 오리들 이동 작업 때문에 온몸이 땀이야. 흙먼지 뒤집어 썼어. 지금 잠깐 휴식. 이따 10시쯤 전화해볼게. 이런 짧은 문자들은 지수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비록 현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도 그가 멀쩡히 살아있고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지수는 현우의 노력을 보며 자신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스스로 달래는 법을 터득해 갔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만 잘 버티면 돼. 하지만 현실은 지수의 이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품고 있었다. 오리 농장 일은 현우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했고 그들의 관계는 농장의 스케줄에 종속되었다. 어느 주말 지수는 현우를 보러 농장 근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오리들 때문에 농장을 비울 수 없었고 지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현우야, 나 이번 주말에 기차 타고 너 있는 시골역으로 갈게. 근처에 펜션 잡아서 거기서 지낼게. 너는 저녁에 잠깐이라도 와서 얼굴만 보고 가. 아니면 그냥 농장 근처에서 잠깐이라도 산책하자. 딱 30분만이라도. 지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지수야, 나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말이 오리들 출하 준비 기간이라서 아버지가 엄청 예민해 계셔. 잠시도 농장을 비울 수가 없어. 그리고 오리들 운반하는 사람들도 오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고마운데 혹시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 지수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난감해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서운함은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었다. 현우야, 너 지금 나랑 만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너 보러 서울에서 기차 타고 몇 시간을 내려가겠다는 거야. 겨우 30분 농장 근처에서 잠깐 보는 것도 안 돼? 나는 너의 애인이야. 우리 농장의 미래만큼 나도 너에게 중요한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지수야. 내가 얼마나 서운할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정말 지금은 안 돼. 오리들을 출하하는 게 우리 농장의 1년 매출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오리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혹시나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아버지가 쓰러지실지도 몰라. 미안해. 내가 주말에 너 못 보러 가면 다음 주 주중에라도 짬을 내서 올라갈게. 정말이야. 이번 주말만 이해해 주라. 지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야, 나는 너의 애인이야. 우리 농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이전에 나는 너랑 헤어지고 다시 만났던 사람이야. 너한테 버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너의 행동은 항상 우리 농장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내 삶에서 대체 몇 번째 우선순위인 거야. 현우는 다급해졌다. 아니야, 지수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내 삶에서 1순위야.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농장을 안정시키는 게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야. 농장이 잘 되어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잠시만 나한테 시간을 줘. 농장 일이 익숙해지면 내가 너한테 헌신할게. 내가 너 보러 매주 올라갈게. 제발 나를 믿어줘. 현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과 미래를 운운하는 현우의 말에서 책임감과 사랑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농장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의 미래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알겠어, 현우야. 이번 주말은 안 갈게.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중에 서울 올라온다는 약속 꼭 지켜줘. 내가 약속을 지켜야 나도 너를 믿을 수 있어. 지수는 힘없이 말했다. 응, 꼭 지킬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서운함보다는 현우의 삶이 자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그들의 재회와 동거는 현우의 불안정한 삶을 지수가 보듬어준 결과였는데 이제 현우는 자신의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었다. 현우는 여전히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주중에 서울에 올라가겠다는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수는 화요일 퇴근 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주중에 올라온다는 거 언제쯤이야? 내가 연차를 써야 할 것 같아서.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 몸살 때문에 이번 주도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아직 편찮으셔서 내가 농장 전체를 혼자 돌보고 있어. 밤에는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 수문의 시간이 모자라. 지금도 밥 먹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미안해.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지수는 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 현우가 그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현우야,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많이 아프셔? 지수는 걱정부터 했다. 열이 좀 있으신데 다행히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 나도 계속 신경 쓰고 있어. 미안해, 지수야. 내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알겠어, 현우야. 아버님부터 간호해 드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한테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내가 힘들다는 거 아니까. 대신 다음 주에는 꼭 올라와 줘. 나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알겠지? 지수는 애교 섞인 말투로 현우를 압박했다. 응, 꼭 갈게.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갈게. 사랑해, 지수야. 나 믿지? 응, 믿어. 지수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깊은 의심과 불안이 자리를 잡았다. 다음 주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 주 목요일 현우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날이었다. 지수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심지어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까지 새로 꺼내 준비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다. 저녁 6시, 지수는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현우는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7시쯤 도착할 예정이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도착 시간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 현우야, 나 퇴근했어. 이제 출발했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맛있는 거 해놨어. 1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 지수는 운전 중이니까 답장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다시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저녁 7시, 현우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인기척도 없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르, 뚜루르, 또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다. 운전 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려 했었다. 저녁 8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는 너무 놀라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사고 난 줄 알았잖아. 현우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죄책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지수야, 미안해. 나 결국 못 올라갈 것 같아. 지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현우야. 너 지금 어디야? 장난치지 마. 너 올라온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지수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들이 또 말썽이야. 급성 호흡기 질환이 돌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너무 놀라셔서 넋을 놓고 계시고 지금 약도 사와야 하고 우리들 격리 작업도 해야 해서 나 정말 농장을 비울 수가 없어. 나도 너 보러 가려고 짐 다 싸 놨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우야, 내가 너한테 다음 주에는 꼭 올라와 줘라고 했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켜야 한다고 했지. 너는 지금 나한테 우리가 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급성 호흡기 질환? 알겠어. 농장 일 중요하지. 하지만 내가 나한테 약속했던 건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간다고 했잖아. 너는 지금 너의 약속, 너의 애인을 우리 몇 마리 때문에 또 내팽개친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수야, 우리 몇 마리가 아니야. 우리 농장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지수야, 너는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 다니니까 모르지. 농장 일은 변수가 너무 많아. 내가 너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현우는 지수의 비난에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그래, 내 말 맞아. 나는 내 상황을 모르지. 나는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믿고 너와의 미래를 꿈꾸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바보 같은 애인일 뿐이지. 현우야, 너는 나한테 농장의 생존이 너와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 알겠어. 나 이제 다 이해했어. 너는 지금 너의 책임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야. 그 책임감 속에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아니야, 지수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달려갈게. 잠깐이라도 얼굴 보자. 현우는 절박하게 말했다. 아니,
현우야, 오지 마. 너는 지금 오리들을 돌봐야지. 너의 책임감은 지금 오리들에게 가 있잖아. 나한테는 오지 마. 나도 이제 너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을게. 너는 너의 오리 농장, 너의 아버지, 너의 미래에 집중해. 나도 나대로 나의 삶에 집중할게. 지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현우는 당황했다. 헤어지자고? 그래. 너는 이미 나를 떠나 있잖아. 내 몸은 농장에 있고, 내 마음은 오리들에게 가 있고, 내 입만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잖아. 나는 더 이상 내가 오리 농장의 비상사태 때문에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현우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아니, 이번에는 잠시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농장 일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나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연락해줘.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현우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택입을 위해 차려놓았던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너의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그들의 장거리 연애는 두 번째 단절을 맞이했다. 이번 단절의 원인은 개인의 불안정이 아닌 현우의 새로운 책임감과 지수의 배제된 외로움 때문이었다. 지수는 이번 단절이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작가 노트 독자님께 이것으로 총 25,000자의 대장정 중 첫 번째 부분, 약 5,000자 분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파트 1은 주인공 지수가 겪는 불안, 체념, 오해, 그리고 결국 관계의 재단절에 이르는 과정을 현우의 오리 농장이라는 극한 상황과 대비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5년간의 연애, 재회, 동거의 궤적을 서사적 배경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장거리 연애가 주는 감정적 배제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현우의 시점으로 넘어가 농장에서 겪는 극한의 고난과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지수와의 단절에 대한 현우의 깊은 죄책감과 고독함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지수가 현우 없이 겪는 일상의 변화와 새로운 관계의 조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농장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더욱 구체적인 사건과 대화로 풀어낼 것입니다. 백조 책임의 무게와 고독, 현우의 농장 일지. 지수와의 통화가 끊어진 후 현우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트럭 운전석에 힘없이 기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귀에 생생하게 울리던 지수의 차갑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이별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던진 내가 완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연락해 줘라는 말은 현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것은 현우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불가능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트럭 주변은 오리들의 급성 호흡기 질환 때문에 비상이 걸린 듯 어수선했다. 마스크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현우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지수가 옳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지수와의 관계보다 오리 농장의 생존을 우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책임감이라는 족쇄 때문이었다. 현우의 고향, 이곳은 현우의 아버지 현 사장이 30년 넘게 일군 오리 농장이었다. 농장은 현우가 어릴 적에는 그저 아버지가 계신 시끄럽고 냄새 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현우의 미래가 걸린 거대하고 묵직한 현실이 되었다. 현우는 도시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의 IT 회사에서 비교적 깔끔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그에게 농장 일은 매일이 극한의 노동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온도를 체크하며 광활한 농장을 걸어 다니며 병든 오리는 없는지 확인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현우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현우를 가장 힘들게 했다. 현 사장은 현우가 어릴 때부터 엄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농장 일에서는 더욱 그랬다. 현 사장에게 가업이란 곧 생명이었고 아들은 그 생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다. 지수와 연락이 끊겼던 사흘 동안
현우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 오리떼가 폐사 위기에 처했을 때 현 사장은 거의 정신을 놓았다. 현우야, 이 오리들이 얼마나 귀한 오리들인데. 내가 온도 체크 제대로 안 했지. 내가 잠을 덜 자고 오리들을 지켰어야지. 현 사장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현우는 자신도 밤낮 없이 오리들을 돌봤다고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현 사장은 오직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모든 화살은 후계자인 현우에게 향했다.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오리들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닥쳐. 농장 일에 변명이 어디 있어. 내가 전문가라면 그 변수까지도 다 계산했어야지. 너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거냐. 아버지의 비난은 현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현우는 오리들을 살리기 위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군분투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비난만 들어야 했다. 그 순간 지수의 존재는 현우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는 오직 오리들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현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현우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더욱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농장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지수에게 연락을 못한 것은 정말로 바쁘다는 변명 이상의 것이었다. 현우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고 그 소진된 상태에서 지수의 불안감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오늘 지수와의 두 번째 단절. 현우는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농장 안을 터벅터벅 걸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 돈 오리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그 공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리들의 괴로운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현우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현 사장은 마스크를 쓴 채 격리된 오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굶은 듯 초췌해 보였다. 아버지, 현우가 조용히 불렀다. 현 사장은 현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거칠게 대답했다. 왜 지수한테 가? 내 애인한테 농장 버리고 가야지. 현우는 아버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현우와 지수 사이의 장거리 연애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현 사장에게는 지수가 현우를 도시로 다시 데려갈 위험 요소로 보였던 것이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수랑 저 잠깐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현우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현 사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현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현우는 그 무표정 속에서 싸늘한 만족감을 읽었다. 시간을 가져? 그게 곧 헤어지자는 말이지. 잘 생각했어. 내가 지금 연애할 때냐?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농장이 내 손에 망하게 생겼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부터 정리하는 게 맞아. 현우는 아버지의 매정한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가 던진 현실의 무게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지, 지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지수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 저를 비난만 했지만 지수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현우는 소리쳤다. 현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위로? 그 위로가 이 오리들을 살려? 이 닭장 같은 곳에서 흠 묻혀가며 같이 일할 수 있어? 내가 연애만 하고 있으면, 내가 잠시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오리들은 죽는 거야. 당장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 연애는 농장 안정되고 내가 사장 소리 들을 때 해도 늦지 않아. 그때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다 내 발 아래 올 거야.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돈과 성공으로만 보여요? 저는 지수를 사랑해요. 아버지,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간절하게 말했다. 사랑, 내가 사랑이 뭔지 알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야.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사랑한다고 해? 쓸데없는 감정 낭비 그만하고 당장 오리들 약이나 제대로 치러 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해. 현 사장은 현우의 등을 떠밀며 다시 격리장으로 향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고독을 느꼈다. 농장 일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까지 안겨주었다. 서울에서 지수와 함께 살 때는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 그녀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우는 온전히 혼자였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생존을 요구하는 수많은 오리들 뿐이었다. 지수와의 단절은 현우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인정해야 했다. 지수야,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 내가 이 농장을 완벽하게 안정시켜서 아버지의 비난을 멈추게 하고 너에게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해. 현우는 지수에게 약속했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지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현우의 가슴을 끊임없이 짓눌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지수와의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다. 현우는 오로지 농장 일에만 매달렸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 돌았던 오리들은 현우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상태가 호전되었다. 현 사장의 안색도 조금씩 돌아왔다. 현 사장은 여전히 현우에게 인정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조금 달라졌다. 현우가 새벽에 일어나 오리들을 돌볼 때 현 사장은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시기였다. 무뚝뚝한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최대한의 인정 표현이었다. 현우는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농장의 비료 포대 위에 걸터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지수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지수의 말처럼 그는 아직 농장 일을 완전히 안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오리들의 생존 여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는 지수에게 다시 한번 미안해, 바빠서 못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지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당당한 이유가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오리들에게 줄 영양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 사장이 현우에게 다가왔다. 현우야, 다음 주에 서울 본사에서 오리 품질 검수하러 온다. 현 사장이 말했다. 네? 품질 검수요? 갑자기요? 현우는 놀랐다. 갑자기는 무슨? 우리 농장 오리들이 품질 좋기로 소문나서 그런 거다. 이번에 제대로 평가받아야 내년에 더 좋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어. 이번 검수가 아주 중요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농장 청소랑 오리들 상태 관리 더 철저히 할게요. 현 사장은 현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너, 그 여자랑은 정말 끝낸 거냐? 현우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끝내지 않았어요. 잠깐 시간을 갖기로 했을 뿐이에요. 제가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농장을 안정시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현 사장은 현우의 눈빛에서 지수에 대한 현우의 감정이 깊다는 것을 읽은 듯했다. 그 여자가 너를 기다려줄까? 소에서 내가 이렇게 묻히고 냄새 풍기면서 일하는 동안 그 여자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오리만 보는데 누가 너를 기다려? 현 사장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우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렸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농장 안정시키면 저는 꼭 지수에게 돌아갈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이 흙바닥에 발이 묶였는데 도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 사장은 현우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농장 일 힘들지?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농장 일은 끝이 없어. 오리들이 아플 때, 날씨가 나쁠 때, 시장 가격이 폭락할 때, 그때마다 너는 이 농장에 발이 묶일 거야. 내가 지수한테 돌아간다고 해도 너는 매번 이 농장 때문에 지수를 외롭게 할 거다. 현 사장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냉소적인 현실감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현 사장은 현우에게 농장 일이란 곧 영원한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책임은 지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아버지, 저는 지수와 함께 일을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 내 애인한테 내 인생을 다 포기하라고 할 거야? 지수한테 매일 오리 냄새 나는 너의 옆자리를 지키라고 할 거야? 쉬운 일이 아니야, 현우야.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를 포기할 수도 있어. 내가 너무 불쌍해서. 현 사장은 현우에게 등을 돌려 다시 오리장으로 걸어갔다. 현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버지의 말은 현우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불안감을 명확한 언어로 끄집어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너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은 현우가 지수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다시 한번 지수에게 연락을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농장 일에 완전히 갇혀 지수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들의 5년이라는 시간과 재회의 간절함을 모독하는 일 같았다. 현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흙먼지를 털어낸 후 농장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가 지수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메시지 2. 지수. 지수야. 잘 지내? 내 마지막 말대로 나 농장 안정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에게 연락하지 못한 2주 동안 나는 하루하루가 고독과의 싸움이었어. 내가 없다는 현실이 나를 매일 숨 막히게 해. 하지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숙제, 농장 안정시키기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너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서울 본사에서 품질 검수차 우리 농장에 내려와. 이 검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농장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며칠잠을 내서라도 너를 보러 올라갈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저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들어갈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남겨줘. 나는 지금 오리들을 지키는 일이 곧 너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어. 지수야.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현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 수정하고 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절박함과 죄책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짧은 메시지에 모두 담으려 애썼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현우의 손은 떨렸다. 이것이 지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전송됨. 현우는 메시지가 별표 사인 읽음 별표 사인으로 바뀌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읽음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수가 내 번호를 차단했나? 현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한번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내 멈추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내가 완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연락해라고 했다. 현우는 아직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현우는 카페를 나섰다. 그의 등 뒤에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농장이라는 거대한 책임감이 짐처럼 얹어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니, 자신이 지수에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쟁취할 때까지 흙바닥 위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서울 지수의 일상. 한편 서울에 남아있는 지수는 현우와의 단절 이후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고 있었다. 현우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여전히 그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지수는 그 흔적들을 외면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의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어두었고 집안을 현우의 취향이 아닌 자신의 취향으로 채워나갔다. 새로운 화분들을 들여놓았고 거실 벽에는 현우와의 사진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추상화 그림을 걸었다. 지수는 이 모든 변화가 현우를 잊기 위한 노력이 아닌 현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었다. 퇴근 후 그녀는 더 이상 현우와의 통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필라테스나 독서 모임 같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현우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독은 어김없이 지수를 찾아왔다. 현우와 함께 잤던 퀸 사이즈 침대는 너무 넓었고 현우의 채취가 사라진 방은 너무 차가웠다. 지수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자신의 말이 이기적이었는지
아니면 당연한 요구였는지 밤마다 고민했다. 나는 현우의 상황을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 오리 농장 일은 절대 끝이 없다는 것을. 나는 현우가 오리 농장을 선택한 순간 나를 영원히 잃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현우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지수는 자신이 현우에게 농장 안정화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를 내주고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책임감에 의해 영원히 후순위로 밀려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우를 놓아주어야 했다. 단절 후 2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현우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알림을 꺼두고 휴대폰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현우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다시 격하게 뛰었다. 고독과의 싸움, 너를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오리들을 지키는 일이 곧 너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어. 현우의 진심이 느껴졌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현우가 얼마나 절박하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지수는 당장이라도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현우의 메시지에 감정을 실어 응답할 수 없었다. 현우가 제시한 조건, 별표 사인 농장 안정화 별표 사인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수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침묵은 그녀가 현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냉정한 응답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노력을 응원하지만 여전히 오리 농장의 미래에 발목 잡힌 현우의 불안정한 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출근 후 지수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IT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기획자였다. 현우와 헤어지기 전 그녀는 현우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커리어를 소홀히 하는 듯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에 오롯이 집중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팀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 프로젝트는 지수가 가장 오랫동안 꿈꿔왔던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컨설팅 프로젝트였다. 팀장님,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축산업 분야의 질병관리 시스템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수가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지수 씨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특히 축산농가 쪽은 아직 기술 도입이 미진해서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쪽 분야에 대해 아는 농가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팀장이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현우의 오리 농장. 현우의 농장이야말로 지금 가장 심각한 질병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곳이었다. 현우는 오리들의 폐사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우에게는 오리 농장이라는 책임감이 있지만 나에게는 스마트팜이라는 책임감이 있어. 어쩌면 내가 현우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지수는 문득 현우에게서 받은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오리들을 지키는 일이 곧 너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어. 지수에게는 현우의 오리 농장을 기술적으로 안정시키는 일, 현우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이중적인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지수는 결심했다. 네, 팀장님. 제가 잘 아는 오리 농장이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최근에 급성 호흡기 질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완벽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 지수는 현우가 농장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서울에서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팀장에게 현우의 오리 농장에 대한 컨설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는 현우의 농장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온도/습도 자동 제어 시스템, 질병 발생 예측 AI 모델 도입 등 구체적인 스마트팜 솔루션을 제시했다. 팀장은 지수의 계획서에 매우 만족했다.
지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농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지수 씨가 직접 농장에 내려가서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아버지 사장님을 설득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지수 씨의 커리어에도 엄청난 도약이 될 겁니다. 지수는 미팅 날짜를 현우가 언급했던 서울 본사 검수일 이후로 잡았다. 현우가 농장 일에 대한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틈을 주어야 했다. 지수는 농장으로 내려가기 전 현우에게 다시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감정적인 응답 대신 그녀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야 했다. 메시지 2. 현우. 현우야. 잘 지낸다는 문자 잘 받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 알아. 나도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도 너에게 약속했던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 나 다음 주 주말에 내 농장으로 갈 거야. 컨설팅팀 자격으로 내 농장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내가 직접 컨설팅해 줄 수 있어. 내가 말했던 농장 안정화를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려가기 전에 내 아버지께 이 계획을 먼저 말씀드려 줘. 감정적으로 만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 대답 기다릴게. 지수는 이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 알림을 켜두었다. 그녀는 현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현우의 책임감에 대한 그녀의 응답이 현우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우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읽은 현우는 경악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프롬, 현우. 지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컨설팅? 내가 왜? 아니, 농장까지 온다고? 안 돼. 지수야. 나 지금 너를 볼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우리 농장은 그런 거창한 거 필요 없어. 아버지는 특히 그런 거 싫어하실 거야. 지수야, 너 나 보려고 핑계 대는 거 아니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제발 오지 마. 우리 관계는 나중에 얘기하고 농장 일에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제발. 현우의 메시지는 절박했다. 그는 지수가 농장이라는 흙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수에 대한 보호 심리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수에게 자신의 불안정한 현실을 완벽하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현우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지수는 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애인으로만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현우에게 미래를 함께 개척할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다. 메시지 2. 현우. 현우야. 너는 우리 농장에 갇혀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는 서울에서 너의 농장을 지킬 무기를 준비했어. 나는 너의 애인 이전에 내 삶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너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야. 너의 농장은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야.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줘. 이건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농장 일에 나를 끌어들이기 싫다고? 현우야, 너는 이미 나를 끌어들였어. 내가 농장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다음 주 주말에 봐.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갈게. 대시 지수 대시. 지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현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장으로 갈 것이다. 현우의 책임감이 그를 고립시켰다면 지수는 자신의 책임감으로 그 고립을 부수고 현우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두 번째 단절은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현실 공유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지수는 현우의 오리 농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지수가 현우에게 컨설팅팀 자격으로 농장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후 현우는 며칠 동안 극도의 불안함에 시달렸다. 그는 지수의 방문을 막고 싶었지만 지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의 단호함은 현우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회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 지수는 이제 그의 애인으로서 감정적인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들고 오는 파트너였다. 현우는 결국 아버지에게 지수의 방문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현 사장은 하루 종일 묵묵히 농장 일만 한 현우를 힐끗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다음 주 주말에 지수가 농장에 올 것 같아요. 현우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현 사장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뭐? 그 여자가 여기 왜 와? 너한테 오지 말라고 했잖아. 현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애인으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하는 스마트팜 컨설팅 프로젝트 때문에 와요. 저의 농장을 레퍼런스로 쓰고 싶다고. 지수가 그 팀의 책임자예요. 현우는 최대한 일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현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컨설팅? 스마트팜? 웃기는 소리. 우리 농장이 얼마나 오래된 농장인데. 그런 얄팍한 기술로 오리들이 안 아파? 오리들은 사람이랑 똑같아. 새벽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안정을 찾는 법이야. 내 애인이 내 마음 돌리려고 헛소리하는 거다. 오지 말라고 해. 아버지, 지수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컨설팅 받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집단 발병 같은 비상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 질병 예측 시스템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한 만큼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율을 높여야죠. 현우는 지수를 방어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고집을 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현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현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나. 좋아. 오라고 해. 와서 그 스마트팜인지 뭔지 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테니까. 하지만 만약 그 여자가 헛소리만 하고 돌아간다면 너는 그 여자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해. 알겠어? 나는 내 농장을 내 애인의 놀이터로 만들 생각 없어. 현우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와 현 사장 사이의 대립은 현우에게 또 다른 짐이 될 것이 분명했다. 주말 아침, 지수는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복장으로 현우의 농장 근처 역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프로젝트 계획서가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애인으로서의 지수가 아닌 프로페셔널한 컨설턴트 지수의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역 앞에는 낡은 현우의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현우는 운전석에서 내려 지수에게 걸어왔다. 2주 만에 보는 현우의 모습은 지수가 기억하는 현우와 많이 달랐다. 그의 피부는 흙먼지에 그을려 더욱 검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작업복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는 지수를 향한 복잡한 감정, 죄책감과 동시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지수야, 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지수는 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현장 미팅 때문에 왔어요. 늦지 않았죠? 지수는 공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현우는 지수의 차가운 태도에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네. 늦지 않았어요. 트럭 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지수는 트럭 조수석에 앉았다. 트럭 안에는 흙냄새와 오리 냄새, 그리고 현우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들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가 바로 현우의 현실이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현우는 운전하는 동안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수 역시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를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 나에게 화가 났고 나를 현실로 끌어내고 싶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세.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실 거야.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현우 씨, 저는 지금 당신의 애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현우 씨의 농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들고 온 컨설턴트예요. 아버지 사장님을 설득하는 건 저의 능력이고 그분이 상처를 받든 제가 상처를 받든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농장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현우 씨가 그 농장에서 숨 쉴 틈을 만드는 거예요. 현우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지수는 여전히 자신을 보듬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방식이 감정적 위로에서 현실적 지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저의 커리어에도 중요한 일이니까. 지수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현 사장이 오리장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 사장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오셨어요. 현 사장님. 저는 현우 씨와 서울에서 함께 지냈던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내가 그 여자로구나. 현우한테 듣기론 무슨 컨설팅인지 뭔지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러 온 것 같으면 당장 돌아가. 나는 바쁘네. 현 사장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바쁘신 거 아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의 농장이 한국 오리 농장 중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동시에 최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겪으신 집단 발병 사태가 그 증거죠. 지수는 망설임 없이 핵심을 찔렀다. 현 사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래서? 내가 뭘 안다고? 그건 다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농장 일은 원래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사장님. 농장 일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장님 농장에 IoT 기반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리들의 상태를 수문의 시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예측하여 사장님께 경고 알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밤낮 없이 농장을 지키지 않아도 시스템이 대신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지수는 노트북을 펼쳐 준비된 자료를 현 사장에게 보여주었다. 현 사장은 자료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현우를 향해 소리쳤다. 현우야,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닭장마다 센서를 달고 컴퓨터로 온도를 조절해? 내 손이 컴퓨터고 내 경험이 최고의 센서야. 내가 농장을 우습게 보는구나. 아버지, 지수 말대로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리들 때문에 3일 동안 연락 못했을 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밤새 오리들 똥치고 약치는 동안 지수는 서울에서 밤새 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준비한 거예요. 지수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 농장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수를 대변했다. 지수는 현우의 뜨거운 눈빛을 보았지만 현 사장 앞에서는 다시 냉정을 찾았다. 현우 씨 말이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우 씨와 사장님에게 별표 쌓인 시간, 별표 쌓인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현우 씨가 농장 일에 갇혀 애인도 못 만나고 사장님도 몸이 아프신데도 오리들 때문에 쉴 수 없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약과 폐사율 감소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수는 현 사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현 사장은 평생을 농장 일에 바쳤지만 그에게 여유란 사치였다. 그는 고독했고 아프면 쉴 수 없었다. 현우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현 사장은 한참 동안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자료는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었다. 내가 너의 연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농장을 이용하는 것 같군. 현 사장은 마지막으로 지수를 시험하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는 현우 씨와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 오리 농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농장에 저의 기술과 시간을 투자하여 안정화시키고 현우 씨가 농장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현우 씨는 저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좋은 아들이자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주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당당함에 현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마지못해 아는 승낙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엄청난 진전이었다. 좋아. 해봐. 내 말대로 이 스마트팜인지 뭔지 하는 게 정말 쓸모 있으면 내가 인정하지. 하지만 쓸모 없으면 그땐 현우한테서 깨끗하게 물러나. 알겠지? 네, 사장님.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현 사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현 사장은 지수의 손을 무심히 잡았지만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지수는 현 사장의 고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현 사장이 오리장으로 돌아간 후 현우는 지수를 꼭 껴안았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허락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현우는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먹였다. 현우 씨, 우리 이제 일 얘기는 그만해요. 나 지금은 현우 씨의 애인으로 왔어요.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안도의 숨을 쉬었다.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바보 같았어. 이제 괜찮아요. 나도 이제 현우 씨의 현실을 이해해요. 농장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수많은 생명과 현우 씨의 미래가 걸린 전쟁터라는 것을요. 나, 현우 씨가 그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나도 현우 씨의 파트너로서 함께 싸울 거예요. 지수는 현우의 흙 묻은 손을 잡았다. 지수야, 현우는 지수를 놓아주지 않고 몇 분 동안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뜨거운 포옹과 눈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에는 농장 안정화라는 새로운 공동의 목표가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지수를 농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현우는 지수에게 지난 2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오리들의 병세가 심각했을 때의 절망감,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지수가 떠나갔을 때 느꼈던 고독과 불안감까지. 지수야, 내가 나한테 농장 안정화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지옥 같았어. 농장 일은 끝이 없는데 나는 너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았거든. 나는 농장 일을 하면서 너와의 미래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농장 일 때문에 너를 잃을 뻔했어. 현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알아요, 현우 씨.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나는 현우 씨가 그 짐을 혼자 지고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현우 씨에게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짐이나 불안 요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이제 알겠어. 우리와 사랑만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우리의 사랑은 이 농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숨쉬는 방식으로 지나야 한다는 걸. 현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지수는 현우와 함께 현우가 머무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현우의 숙소는 농장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현우의 고독한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했다. 현우는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지수는 현우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장거리 연애라는 불안정한 단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현우와 함께 농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오리들의 상태, 시설의 노후화 정도, 현우 아버지의 작업 방식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현우는 지수의 옆에서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현우 씨,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의 경험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결합하면 사장님의 농장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현우 씨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함께 살았던 그 시절처럼 주말에는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했다. 현우는 지수의 제안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2주 전의 불안함과 피곤함이 가득했던 웃음과는 달랐다. 희망과 확신이 담긴 웃음이었다. 지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현우 씨, 나 이제 돌아가요.
소에 가서 시스템 구축 준비 바로 할 거예요. 현우 씨는 이제 나에게 연락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같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 컨설팅은 우리 관계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농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현우 씨가 농장 일 때문에 너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견고해질 거예요. 응, 지수야. 꼭 해낼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내가 아버지 잘 설득하고 컨설팅팀 오는 거 잘 준비할게. 사랑해, 지수야. 현우는 지수를 기차역까지 배웅했고 그들의 헤어짐은 이제 불안한 단절이 아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긍정적인 헤어짐이 되었다. 지수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우의 농장 문제에 그녀의 커리어와 사랑을 모두 걸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컨설팅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현우를 그의 책임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사랑을 현실의 무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현우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체념이 아닌 행동으로 극복할 준비가 되었다. 지수가 떠난 후 현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우리 농장이라는 거대한 짐에 홀로 짓눌려 있지 않았다. 지수가 제시한 스마트팜 컨설팅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현우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수가 자신을 위해 이 흙바닥으로 내려와 아버지까지 설득했다는 사실은 현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현우는 즉시 농장의 모든 것을 지수의 컨설팅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스마트팜 도입의 장점을 재차 설명했고 현 사장은 여전히 불만 가득했지만 지수의 설득 논리였던 폐사율 감소와 노동력 절감이라는 현실적인 이익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지수 말이 맞아요. 제가 새벽마다 온도 체크하는 것보다 센서가 자동으로 수문의 시간 감지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번에 도입되면 아버지도 새벽에 좀 주무실 수 있잖아요. 현우는 아버지의 건강을 핑계로 설득했다. 챗, 내 평생 우리들 울음소리 듣고 잤는데 갑자기 잠이 오겠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해봐. 대신 헛돈 쓰는 거면 당장 때려치고 서울로 돌아가. 현 사장은 현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다음 주 지수의 컨설팅팀이 농장에 도착했다. 지수는 주말 내내 농장에 머물며 시스템 구축을 감독하기로 했다. 컨설팅팀은 지수와 함께 일하는 동료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깔끔한 작업복 차림으로 광활한 오리 농장에 들어섰고 현우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농장 입구에 서 있었다. 지수는 이번에도 현우에게 포옹 대신 전문적인 인사를 건넸다. 현우 씨, 준비는 잘 되었나요? 저의 팀원들이 바로 센서 설치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지수 씨. 제가 오리장 내부 구역을 구별해 놨어요. 아버지께는 미리 말씀드렸으니 현장 진행에 무리는 없을 거예요. 현우는 지수에게서 애인이 아닌 전문가의 아우라를 느꼈다. 지수는 현우에게 명령하고 현우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 역동적인 관계는 현우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동안 지수는 현우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주는 존재였다. 컨설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험난했다. 센서를 설치하고 배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 사장은 끊임없이 현우와 지수의 일에 간섭했다. 레이서는 여기에 묻어? 오리들이 쪼아 먹으면 어쩌려고? 이 기계는 너무 커. 오리들 이동하는데 방해되잖아. 현 사장의 불만은 끝이 없었고 현우는 아버지와 지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아버지, 이 센서는 오리들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기계는 이동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구석에 배치할 거예요. 지수 씨는 이 분야 전문가예요. 아버지의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농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현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지수는 현 사장의 끊임없는 간섭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언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사장의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했다. 사장님, 이 데이터는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온도와 폐사율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장님께서 수기로 체크하셨던 데이터보다 훨씬 미세한 온도 변화가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스템은 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사장님께 미리 경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수의 단호한 태도와 논리적인 데이터는 현 사장의 고집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현 사장은 지수를 현우의 애인이 아닌 농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 사장은 마침내 지수의 팀에게 농장 설비의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접근을 허용했다. 주말 저녁, 팀원들은 서울로 돌아갔고 지수와 현우만 농장에 남았다. 현우는 지수가 농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까 봐 자신의 작은 원룸을 깨끗이 비워 지수에게 내주었고 자신은 창고에서 잠을 청했다. 지수는 저녁 식사 후 현우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현우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 사장님과의 중재자 역할이 힘들었을 텐데 잘 해냈어요. 아닙니다. 지수 씨. 지수 씨가 고생했죠. 흙 묻은 닭장 안에서 센서 설치하느라.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니까. 현우 씨, 오늘 현장 미팅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현우 씨는 농장 일에 대해서는 초보자지만 아버지와 농장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현우 씨를 믿고 있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거칠 뿐이죠. 현우는 지수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비난하지만 우리들 급성 질환 돌았을 때 아버지 눈빛에서 저를 믿고 의지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지수 씨와의 관계를 농장 일에 끌어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껴요.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컨설턴트가 아닌 애인으로서의 지수였다. 현우 씨,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을 때, 현우 씨가 힘든 취준생일 때, 내가 현우 씨의 불안감을 보듬어 준 것처럼 지금은 내가 현우 씨의 책임감이라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현우 씨가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랑을 감정으로만 받지 않고 현우 씨의 현실을 개선하는 행동으로 응답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5년 동안 겪은 단절과 재회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지수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를 다시 안았고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의 스킨십을 넘어 함께 현실을 공유하는 파트너의 연대를 상징했다. 지수야. 내가 여기 와서 이 흙바닥을 함께 밟아주니까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고독이 사라졌어. 이제야 내가 우리 농장 일을 진짜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현우는 지수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지수는 현우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4시. 현우가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갈 시간이었다.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나갔고 지수는 잠에서 깨 현우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현우의 책임감이 곧 그녀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수는 아침 일찍 현 사장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현 사장은 현우가 아닌 지수가 차려준 밥상에 당황했지만 묵묵히 밥을 먹었다. 사장님, 현우 씨가 새벽에 나가서 먹이 주고 온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봤어요. 현우 씨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우 씨가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현 사장에게 현우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현 사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현우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서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왜 굳이 이 냄새나고 더러운 곳까지 와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현우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구나. 현 사장은 처음으로 지수에게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네, 사장님. 저는 현우 씨가 사랑하는 이 농장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우 씨의 삶의 전부가 이 농장에 있는데 제가 이 농장을 외면하면 현우 씨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현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농장 일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 돌보는 일이라 외로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새벽에 혼자 나설 때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싶고
내가 현우한테 엄하게 한 것도 이 고독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몰라. 현 사장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현 사장의 고독을 이해했다. 현우가 3일 동안 연락 두절이었을 때 느꼈던 지수의 불안감과 현 사장이 농장에서 수십 년 동안 겪었을 고독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사장님, 이제는 현우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치하는 이 시스템은 현우 씨가 그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거예요. 현우 씨에게 주말의 자유를 돌려주고 사장님에게는 육체적인 여유를 돌려드릴 거예요. 현 사장은 미소를 짓지는 않았지만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수는 현 사장의 완고한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서울로 돌아갔고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우는 이제 농장 일과 컨설팅 팀과의 소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그는 지수가 설치한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익히고 아버지에게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오리 농장이라는 거대한 짐에 홀로 짓눌려 있지 않았다. 매일 저녁 현우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오늘 오리장 온도가 어제보다 0.5도 높았어. 내가 알려준 대로 환풍 시스템을 30분 일찍 가동했더니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 내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 현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축하해요, 현우 씨. 현우 씨가 그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현우 씨는 단순한 농장 일꾼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전문가예요. 지수는 현우를 격려했다. 그들의 통화 내용은 이제 사랑과 위로뿐만 아니라 센서 데이터, 환기 시스템, 예측 모델과 같은 업무적인 대화로 채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현우는 농장 일을 배우는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현우가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상태를 예측할 때마다 현 사장은 현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스마트팜 시스템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었다. 현우는 이제 휴대폰 앱으로 우리 농장의 모든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의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현우는 새벽 근무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었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루어진 금요일 저녁, 현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시스템도 안정되었고 우리들 상태도 좋아요. 제가 주말 동안 서울에 다녀와도 될까요? 지수 보러요. 현 사장은 묵묵히 저녁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만든 그 기계가 내 대신 우리들 지킬 테니. 하지만 일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돌아와. 아직은 내 손이 더 필요해. 현 사장은 현우에게 처음으로 주말의 자유를 허락했다. 현우는 감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우는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지수야, 나 이제 너 보러 갈 수 있어.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시스템이 안정화돼서 이제 나도 숨 쉴 틈이 생겼어.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이 흙바닥에 갇혀서 고독했을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축하해요, 현우 씨. 우리 이제 다시 만나요. 현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잔뜩 준비해 놓을게요. 지수의 목소리도 기쁨으로 떨렸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연인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의 책임감과 지수의 사랑이 함께 이룬 현실적인 승리였다. 현우는 지수에게서 받은 새로운 삶의 여유를 통해 지수와의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리 농장의 흙바닥 위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반지 5번째 계절 현실을 넘어선 인연의 결실. 현우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금요일 저녁, 지수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현우의 흔적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지난 2달과는 달리 이제는 현우의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했다.
그녀의 불안했던 30대는 이제 현우와의 공동의 책임과 현실적인 성취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우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지수의 집 문을 두드렸다. 지수가 문을 열자 현우는 작업복 대신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는 흙먼지의 고단함과 농장 냄새가 옅게 배어 나왔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그 냄새가 현우의 자부심의 냄새라는 것을 알았다. 지수야. 현우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지수를 와락 안았다. 현우 씨, 고생했어요.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5년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었다. 해짐의 아픔, 재회의 간절함, 동거의 행복, 그리고 장거리 연애의 불안정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이 포옹 속에서 응집되었다. 현우는 지수의 집 안을 둘러보았다. 지수가 혼자 살기 위해 꾸며 놓은 새로운 가구와 그림들. 현우는 지수가 자신 없이도 견고한 삶을 구축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부재했던 지수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했다. 나 없는 동안 집이 많이 바뀌었네. 지수 씨가 좋아하는 꽃 화분도 많고. 현우가 말했다. 현우 씨 없이 버티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앉아요. 내가 현우 씨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식탁에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현우가 내려가기 전 함께 사서 마시던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처럼 감정적인 싸움이나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수야, 내가 만들어준 스마트팜 시스템 덕분에 내가 농장 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 이젠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도 이제 나를 믿어주셔. 내가 내 손으로 온도 조절하는 것보다 앱으로 제어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인정하셨어. 현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다행이네요, 현우 씨. 현우 씨가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현우 씨는 그럴 능력이 있었는데 농장 일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수야.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농장이 내 컨설팅 덕분에 품질 검수도 아주 좋게 받았대. 내년 계약 때 단가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 덕분이라고. 현우는 감격에 차서 말했다. 지수는 현 사장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노력, 그녀의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저의 팀이 만든 시스템이 좋은 레퍼런스가 되어서 기뻐요. 그리고 현 사장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예요. 지수가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깊이 확인하며 지난 2달간의 고독과 불안을 완전히 씻어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연인의 만남이 아니라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룬 동반자의 축하 자리였다. 주말 내내 현우와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다시 함께 살았던 날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단절이나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일요일 아침, 현우는 지수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지수야, 이제 농장 일도 안정화됐고 아버지도 나한테 주말에 자유를 주셨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수는 현우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 씨, 나는 이제 현우 씨의 삶과 농장을 외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삶과 커리어를 포기하고 무작정 농장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장거리 연애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도 알아.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내 커리어를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서울에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나는 이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지수야, 나는 내가 나한테 와서 이 흙바닥을 함께 밟아준 이후로 이 농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 이제 나는 내가 서울에 있든 농장에 있든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맞아요, 현우 씨. 우리에게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거리 관계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와 펜을 가져와
앞으로의 관계 규칙을 함께 만들어갔다. 현우와 지수의 새로운 관계 규칙. 주말 만남의 의무와 현우는 최소 월 3회 이상 서울로 올라와 지수와 주말을 보낸다. 농장 비상사태 시 현우의 아버지께 지수에게 연락할 것을 위임. 연락의 의무와 하루 3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 짧은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공동 책임 영역 지수는 원격으로 스마트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현우는 지수의 컨설팅 팀에게 농장 데이터 피드백을 충실히 제공한다. 농장 일에 대한 지수의 참여는 이제 애정의 표현이자 공동의 업무가 되었다. 미래 자금 계획 농장 수익과 지수의 수입을 합쳐 3년 후 결혼 자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공동 관리한다. 농장 생활 경험 지수는 분기별 1회 2박 3일 동안 농장에 내려가 현우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 규칙을 작성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우는 지수가 자신의 삶을 무작정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싸우려는 용기에 감동했다. 지수는 현우가 이제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그녀를 외롭게 두지 않으려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현우는 규칙 작성을 마친 후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이제야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현우가 서울을 떠나기 전 함께 살 때 사두었지만 주지 못했던 반지였다. 지수야, 우리 헤어지고 다시 만났고 또다시 단절을 겪었어.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알려줬어. 나는 내가 아니면 이 농장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줬어. 현우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야?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모든 현실적인 성취의 증표야.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의 서약이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반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손가락에 직접 끼웠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딱 맞았다. 현우 씨, 네, 나 현우 씨랑 결혼할게요. 이제 나는 현우 씨의 애인일 뿐만 아니라 현우 씨 농장의 공동 사장님이에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일요일 저녁, 현우는 다시 농장으로 내려가야 했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들의 헤어짐은 이제 불안함 대신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차에 오르기 전 현우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수야, 다음 주에 내려올 때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자. 그리고 우리 농장 바로 옆에 작은 집 짓자. 내가 주말마다 편하게 와서 지낼 수 있게. 좋아요, 현우 씨. 나도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우리의 미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지수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출발하자 지수는 손을 흔들며 현우를 배웅했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연락 두절에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갔고 현우의 책임감이 곧 그녀의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현우는 아버지에게 지수와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다. 현 사장은 현우의 결혼 발표에 예상외로 덤덤하게 대처했다. 그 여자, 결국 내 발목 잡는구나. 현 사장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지수는 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해줬어요. 지수 덕분에 농장 일도 안정화됐고 아버지도 이제 새벽에 좀 주무실 수 있게 됐잖아요. 현우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농장 일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아버지, 지수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농장의 외부 컨설턴트예요. 지수는 서울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가 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지수도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만큼 저도 지수의 커리어를 포기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 거예요. 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수가 농장에 와서 보여준 능력과
현우가 시스템 도입 후 보여준 성장을 모두 목격했다. 지수는 현 사장이 오랫동안 고집했던 낡은 방식을 부수고 현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그래,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농장 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됐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인사 오라고 해. 나도 이제 늙어서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속 편하다. 현 사장은 마침내 결혼을 승낙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승낙에 감격했다. 아버지의 승낙은 단순한 결혼 허락을 넘어 현우의 성인으로서의 독립과 책임감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1년 후 스마트팜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되었다. 현우는 오리 농장의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농장을 운영했고 지수는 서울에서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다. 그들은 주중에는 장거리 연애를 지속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의무가 아닌 별표 사인 현실적인 파트너십 별표 사인을 바탕으로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다. 결혼 후 지수는 약속대로 농장 근처에 지은 작은 주말 주택에서 현우와 주말을 보냈다. 지수는 주말마다 농장으로 내려가 현우의 땀과 흙을 공유했고 현우는 농장 일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지수와의 주말을 온전히 확보했다. 어느 주말 저녁, 현우와 지수는 농장 주택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맑은 밤하늘 아래로 오리 농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3일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내가 너에게 보냈던 그 불안과 고독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 같아. 그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커리어와 사랑을 함께 들고 이 흙바닥으로 내려와 줘서 정말 고마워. 현우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현우 씨. 나도 그때 현우 씨의 침묵을 체념하는 대신 현우 씨의 현실을 해결하는 행동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오리 농장만큼이나 견고하고 현실적인 공동의 책임이 되었으니까요.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인연은 5해의 궤적을 밟으며 단절과 재회, 고독과 불안, 그리고 현실적인 책임이라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얕은 감정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는 영원한 파트너십으로 완성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현우와 지수는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오리 농장의 흙바닥 위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작가 노트 독자님께 이것으로 총 25,000자 분량을 목표로 했던 5회의 궤적의 마지막 부분, 파트 5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파트 5는 현우와 지수의 재회, 그리고 결혼이라는 결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수의 현실적인 도움으로 현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농장 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별표 사인 현실적인 파트너십 별표 사인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정의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새로운 관계의 규칙과 현우가 건넨 반지는 그들의 사랑이 감정을 넘어 공동의 책임과 미래 계획을 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님의 상황인 30대 여성, 5년 연애, 재회 후 장거리, 그리고 3일간의 연락 두절이라는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체념 대신 행동을 선택하여 불안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깊고 섬세한 감정선을 담아 완성되었습니다. 독자님의 이야기가 이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